만약 내가 사랑하는 여자가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긴 친구의 가슴 속에도 여전히 살아있다면 내가 평생 지켜온 우정을 버려야 할까? 아니면 내 인생에서 단 하나뿐인 사랑을 놓아야 할까? 성재의 머릿속은 매일 이 질문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흔들림 없는 미소와 단정한 정장을 걸친 본부장이었지만 그 속에서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무너지고 일어나는 내면의 전쟁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성재는 늘 자신감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금수저라는 말이 어울릴 만큼 그는 풍족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가 운영하는 대기업 덕분에 어려서부터 최고급 교육을 받았고 명문 사립학교를 거쳐 해외 유학까지 마쳤습니다. 원하는 것은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었고 실패라는 단어는 그의 사전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학업에서든 사업에서든 심지어 연애에서도 그는 언제나 승리자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를 부러워했고 동시에 조금은 질투했습니다. 하지만 성재는 그런 시선들을 당연하게 받아들였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가진 것들이 많았기에 노력 없이도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었으니까요. 그에게 세상은 자신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무대 같았습니다. 그런데 은호를 향한 마음만큼은 달랐습니다. 그녀를 처음 본 순간부터 성재는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있어 얻어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 놓치면 안 되는 존재였습니다. 은호의 맑은 웃음소리, 진심 어린 눈빛, 그리고 그녀만의 순수함이 성재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은호와 함께 있는 순간만큼은 자신이 가진 배경이나 지위 같은 건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녀 앞에서는 명품 옷도 비싼 차도 심지어 아버지의 회사조차 무색했습니다. 그저 한 사람의 남자로서 순수한 마음으로 다가가고 싶었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고 돈이 아닌 진심으로 사랑받고 싶었습니다. 성재는 은호를 위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만했던 태도를 버리고 겸손함을 배워갔습니다. 그녀가 좋아하는 작은 카페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어떤 고급 레스토랑보다 소중했습니다. 그녀와 함께 걸었던 한강변 산책길이 해외 여행지보다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은 아이러니하게도 자신이 가장 믿고 의지하던 친구였습니다. 어려서부터 함께 자란 중마고우이자 자신의 모든 비밀을 털어놓을 수 있었던 유일한 존재였던 지역. 그런 그가 은호의 마음을 이미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 성재는 처음으로 진짜 절망을 맛봤습니다. 성재는 지역을 잘 압니다. 그가 어떤 성격인지, 어떤 선택을 할 사람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지역은 겉으로는 무심해 보이지만 한 번 마음을 정하면 끝까지 밀고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씨를 가진 친구였죠. 그런 지역의 모든 면을 알고 있기에 성재는 더욱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만약 지역이 은호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그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두려웠습니다. 은호의 마음이 여전히 지역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는 애써 외면하려 했지만 본능적으로 알아차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미묘한 변화를 놓치지 않는 것이 사랑의 본능이라면 성재의 직감은 너무나 정확했습니다. 카페에서 은호가 창고 쪽을 바라보던 눈빛. 그 시선 속에는 그리움과 애틋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역의 이름이 우연히 대화에 오를 때마다 미묘하게 흔들리던 목소리. 평소와는 다른 톤으로 변하는 그녀의 말투. 심지어 지역과 관련된 장소를 지날 때마다 무의식적으로 발걸음을 늦추는 모습까지. 그 모든 게 성재에게는 명확한 신호로 다가왔습니다. 성재는 이런 자신이 초라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여인의 마음 한구석을 차지하지 못한 채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하며 상처받는 자신이 말입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은호의 작은 변화 하나하나가 그에게는 너무나 소중하면서도 고통스러운 정보였으니까요. 그 순간마다 성재의 마음속에서는 두 목소리가 싸우고 있었습니다. 은호를 붙잡아야 한다. 그녀 없이는 의미가 없다. 내가 가진 모든 걸 동원해서라도 그녀의 마음을 돌려놔야 해. 한쪽에서는 이기적인 욕망이 그를 부추겼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다는 게 견딜 수 없었고
지금까지 실패를 모르고 살아온 그에게 이런 좌절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지혁은 내 친구잖아. 그 우정을 무너뜨릴 수 있겠어? 그가 널 얼마나 믿고 있는데. 어려서부터 함께 자란 그 소중한 인연을 사랑 때문에 버릴 수 있어? 다른 한쪽에서는 양심이 그를 붙잡았습니다. 지혁과의 우정은 그에게 있어 가장 순수하고 진실한 관계였습니다. 이해관계 없이 조건 없이 맺어진 진정한 유대였죠. 사랑과 우정, 두 길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었고 성재는 그 사이에서 점점 찢겨나가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잠들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보며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과연 무엇이 옳은 선택일까? 은호를 향한 진심을 포기할 수 있을까? 아니면 지혁과의 우정을 저버리고라도 사랑을 쟁취해야 할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듯 은호 곁을 지켰습니다. 그녀가 힘들어할 때 위로했고 지혁 때문에 눈물 흘릴 때마다 묵묵히 곁을 내주었습니다. 성재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성재는 자신이 두 번째 선택지라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정성을 다해도 아무리 완벽하게 배려해도 그는 은호의 첫 번째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언제나 지혁이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고 그 자리는 아무도 대신할 수 없는 특별한 공간이었습니다. 성재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는 결국 지혁이 없을 때 찾는 사람이었습니다. 밤이 되면 그는 불 꺼진 방 안에서 혼자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평소라면 회식 자리나 비즈니스 미팅에서만 마시던 술을 이제는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이 예전같이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반짝이는 불빛들이 오히려 자신의 공허함을 더욱 부각시키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초라해진 걸까? 언제나 1등이었던 내가 왜 이 사랑 앞에서는 늘 밀려나는 기분일까? 속으로 중얼거리며 고개를 숙이면 자신감 넘치던 본부장의 얼굴은 온데간데 없고 불안에 사로잡힌 한 남자만 남아 있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언제나 당당했던 어깨는 축 늘어져 있었고 확신에 찬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성재는 이런 변화가 두려웠습니다. 사랑이 자신을 이렇게까지 바꿔놓을 줄은 몰랐습니다. 예전에 그라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모든 수단을 동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은호 앞에서는 그런 자신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진심과 기다림만이 필요했는데 그것이 성재에게는 가장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은호가 웃을 때면 그는 안도했지만 그 웃음이 자신 때문인지 확인하지 못하면 금세 불안해졌습니다. 혹시 지역에 대한 추억 때문은 아닐까? 다른 무엇 때문에 기뻐하는 건 아닐까? 온갖 추측과 의심이 그의 마음을 어지럽혔습니다. 은호가 눈물을 흘릴 때면 그는 함께 아파했지만 그 눈물이 지역 때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면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자신이 아무리 위로해도 결국 그녀가 그리워하는 건 다른 사람일 수도 있다는 현실이 견딜 수 없었습니다. 사랑은 그를 더 단단하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약하게,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랑하기 전에 성재는 두려운 게 없었지만 지금의 그는 은호를 잃을까봐 매 순간 전전긍긍하고 있었습니다. 성재에게 사랑만이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 박진석이 이끄는 회사에서 본부장 자리에 있었습니다. 업계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기업의 핵심 인물이었죠. 겉으로 보기에는 안정된 위치였지만 그 자리에도 무게가 있었습니다. 단순히 업무를 처리하는 것 이상으로 회사의 미래와 수많은 직원들의 생계가 그의 판단에 달려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기대는 늘 높았고 실수는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박진석 회장은 아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이면서도 동시에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댔습니다. 내가 내 아들이기 때문에 더욱 완벽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철학이었습니다. 언제나 완벽해야 했습니다. 작은 실수도 회장의 아들답지 못하다는 평가로 이어졌고 성재는 그런 시선들 속에서 항상 긴장 상태를 유지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은호와 지역 문제로 마음이 흔들릴수록 성재제는 회사에서도 집중력을 잃어갔습니다. 중요한 회의에서도 은호의 표정이 떠올랐고 계약서를 검토하는 중에도 지역과의 추억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평소라면 금세 해결했을 문제들이 점점 복잡하게 느껴졌고 직감적으로 내려야 할 결정들도 망설여졌습니다.
동료들과 부하 직원들은 성재의 변화를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내부에서는 알 수 없는 균열이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몇몇 주요 프로젝트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발생했고 경쟁사들의 견제도 거세졌습니다. 중요한 시기에 성재의 리더십에 균열이 생기는 것은 회사 전체의 위험한 신호였습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지역이 시작한 맘대로집 프로젝트가 업계에서 조금씩 주목을 받고 있다는 소문까지 흘러들어왔습니다. 작은 규모의 스타트업이었지만 그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실행력이 화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기존의 건설업계와는 다른 접근 방식으로 고객들의 관심을 끌고 있었고 몇몇 투자자들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성재는 애써 무시하려 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끊임없이 지역과 자신을 비교했습니다. 똑같은 업계에 있으면서도 지역은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었고 자신은 기존의 틀 안에서 아버지의 그림자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본부장이고 그는 이제 막 창업한 사람이다. 그런데 왜 사람들의 시선은 그에게 향하는 거지? 자존심은 상했고 불안은 더 커졌습니다. 모든 면에서 자신이 우위에 있다고 생각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지역은 은호의 마음뿐만 아니라 사업에서도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성재는 결국 은호에게 물었습니다. 그들이 함께 있던 카페에서 평소보다 조용했던 은호를 바라보며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은호야, 너 정말 지역이랑 아무 사이도 아닌 거 맞지? 목소리에는 애써 감추려 했던 불안과 절망이 그대로 배어 있었습니다. 평소 자신있게 말하던 그와는 전혀 다른 떨리는 어조였습니다.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온 순간 그는 자신이 얼마나 불안한 상태인지 깨달았습니다. 이런 질문을 하는 자신이 초라해 보였고 동시에 통제할 수 없을 만큼 커진 불안감에 놀랐습니다. 항상 여유롭고 당당했던 성재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고 사랑에 목마른 한 남자만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은호는 애써 웃으며 대답을 피했습니다. 성재 선배, 그런 말씀은 왜?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렸고 평소보다 높아진 목소리 톤이 오히려 그녀의 동요를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커피잔을 든 손도 미묘하게 떨리고 있었죠. 그 회피가 오히려 더 큰 의심을 불러왔습니다. 만약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면 이렇게 당황할 필요가 있을까요? 담담하게 부정하면 되는 것 아닐까요? 성재는 그 순간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은호의 표정, 그녀의 말투, 심지어 그녀가 시선을 피하는 방식까지. 모든 것이 그가 두려워했던 진실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지역은 여전히 은호의 마음속에 살아있었고 자신은 그 자리에 끼어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성재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계속 뒤척였고 결국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아 밤을 지새웠습니다. 머릿속에는 온통 은호와 지역의 그림자만 가득했습니다. 은호가 지역을 바라보던 눈빛, 그 속에 담긴 애틋함과 그리움. 지역이 은호를 향해 던진 무심한 말 한마디조차도 은호에게는 특별한 의미로 다가갔을 것이라는 생각. 그 장면들이 끝없이 되돌려 재생되며 성재의 가슴을 짓눌리고 머릿속은 점점 더 복잡해졌습니다. 왜 자신은 선택받지 못하는 걸까? 지역이 자신보다 나은 점이 무엇일까? 돈도 지위도 모든 조건에서 자신이 앞서는데 왜 은호의 마음은 돌아오지 않는 걸까? 결국 그는 점점 집착으로 흘러갔습니다. 지역의 행동 하나하나를 견제하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지역이 은호 근처에 나타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그들 사이를 멀어지게 만들 방법은 없을지 고민했습니다. 사랑과 집착의 경계가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순수했던 감정은 어느새 소유욕으로 변해가고 있었고 성재 자신도 그 변화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성재는 결국 결심했습니다. 며칠간의 고민과 불면의 밤들을 지나며 그는 더 이상 수동적으로 기다릴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내가 직접 은호의 마음을 붙잡아야 해. 거울 앞에 서서 자신에게 다짐하는 그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지금까지 그는 신사적으로 점잖게 은호를 배려하며 다가갔습니다. 그녀가 지역을 그리워할 때도 묵묵히 기다렸고 상처받을 때마다 조용히 위로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은호의 마음은 여전히 지혁을 향하고 있었고 자신은 계속해서 그 그림자 속에서 머물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는 다시 고백할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단순한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예전처럼 애매한 표현이 아니라 명확하고 강력한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가진 모든 것을 걸어야 한다는 각오였습니다. 사랑과 우정, 회사와 가문. 모든 걸 걸고 은호를 선택해야 한다는 결심이었습니다. 지혁과의 우정이 소중하긴 했지만 이제는 그것보다 은호가 더 중요했습니다. 친구를 배신하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프긴 했지만 사랑 앞에서는 그런 감정도 접어두어야 한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성재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은호에게 프로포즈를 하되 그냥 프로포즈가 아니라 그녀가 거부할 수 없을 만큼 완벽한 상황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로맨틱한 장소, 완벽한 타이밍, 그리고 그녀의 미래까지 보장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까지. 모든 것을 준비해서 그녀 앞에 제시하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심 뒤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만약 은호가 끝내 지혁을 선택한다면, 만약 자신이 가진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마음을 얻지 못한다면, 그 생각만으로도 온몸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지금까지 실패를 모르고 살아온 그에게 사랑에서의 실패는 상상할 수 없는 좌절이었습니다. 성재는 그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런 두려움 때문에 더 이상 망설일 수는 없다고 다짐했습니다. 불확실한 기다림보다는 확실한 결과를 원했고 설령 그것이 거절이라 할지라도 받아들이겠다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적어도 후회는 없을 것이라고 자신에게 계속 되뇌었습니다. 성재에게 우정은 단순한 인간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지혁과 함께 보낸 시간들을 떠올리면 그것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순수하고 진실한 순간들이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함께 자란 지혁은 그에게 있어 동지였고 가족 같았고 형제 같았습니다. 성재가 부유한 집안의 아들로 태어나 때로는 외롭고 고독했을 때 지혁은 그의 배경이나 지위와 상관없이 진심으로 다가와준 유일한 존재였습니다. 함께 뛰어놀던 어린 시절, 서로의 꿈을 나누던 학창 시절, 그리고 각자의 길을 걸으면서도 변하지 않은 우정을 확인하던 순간들. 지혁은 성재가 가진 모든 가면을 벗고 진짜 자신이 될 수 있게 해준 사람이었습니다. 회사에서는 본부장이어야 하고 집에서는 완벽한 아들이어야 하는 성재에게 지혁 앞에서만큼은 그냥 성재로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형제와 같은 친구가 지금은 가장 두려운 경쟁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은호라는 한 여자를 사이에 두고 그들은 더 이상 같은 편이 아니었습니다. 성재는 이런 상황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지혁과 경쟁해야 한다는 것, 그것도 사랑을 두고 다투어야 한다는 현실이 너무나 잔혹했습니다. 더욱 고통스러운 것은 지혁이 이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지혁은 여전히 성재를 믿고 의지하고 있었고 자신의 고민도 털어놓았습니다. 그런 지혁의 순수함이 성재에게는 더욱 큰 죄책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친구를 속이고 있다는 느낌, 그리고 언젠가는 그 친구를 배신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그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사랑을 지키려면 우정을 버려야 했습니다. 은호를 얻기 위해서는 지혁과의 관계를 포기해야 할 수도 있었습니다. 우정을 지키려면 사랑을 놓아야 했습니다. 지혁과의 소중한 인연을 지키기 위해서는 은호에 대한 마음을 접어야 했습니다. 둘 다 선택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것이 성재가 직면한 가장 잔혹한 현실이었습니다. 성재의 마음속 전쟁터에서는 매일 수많은 함성이 울렸습니다. 지혁은 내 친구다, 배신하지 마라. 너희가 함께 보낸 시간들을 생각해봐. 그가 널 얼마나 믿고 있는데. 우정을 저버리고 얻은 사랑이 진짜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겠어? 양심의 목소리가 그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은호는 내 사랑이다. 놓치면 평생 후회한다. 이런 감정을 또 언제 느낄 수 있겠어? 사랑 없는 삶이 무슨 의미가 있어? 지혁도 결국 이해해 줄 거야. 사랑의 목소리가 그를 부추겼습니다. 그 두 목소리 사이에서 성재는 매일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 소중한 것을 잃어야 한다는 사실이 그를 점점 더 절망적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성재를 보고 말했습니다. 저 사람은 모든 걸 다 가진 남자야. 본부장이라는 직함,
넘치는 재력, 잘생긴 외모, 그리고 완벽해 보이는 모든 조건들.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부족한 게 없어 보였습니다. 사람들의 시선 속에서 성재는 여전히 성공한 남자였고 모든 것을 손에 쥔 승리자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성재 본인은 알았습니다. 자신은 모든 걸 가진 남자가 아니라 사랑 앞에서는 가장 흔들리는 남자일 뿐이라는 걸.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진짜 원하는 한 사람의 마음을 얻지 못한다면 그 모든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은호 앞에서 그는 그저 한 남자일 뿐이었고 때로는 자신감 넘치던 모습도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밤마다 거울을 보며 성재는 자신의 변화를 확인했습니다. 예전처럼 당당하지 못한 자신, 확신에 차있지 못한 자신, 그리고 무엇보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자신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다른 사람들이 본다면 놀랄 것입니다. 항상 완벽해 보였던 성재의 이면에 이토록 불안하고 흔들리는 면이 있다는 것을. 그의 눈빛은 불안으로 흔들렸고 그의 발걸음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회사를 오가는 길에서도, 은호를 만나러 가는 길에서도, 심지어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그는 끊임없이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결정의 순간으로 다가가는 것만 같았고 그 무게가 그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사랑과 우정, 책임과 두려움. 그 모든 것이 얽혀 그를 끝없이 갈라놓고 있었습니다. 사랑을 선택하면 우정을 잃을 것이고 우정을 선택하면 사랑을 놓칠 것입니다. 책임감은 그를 안전한 길로 이끌려 했고 두려움은 그를 어떤 선택도 하지 못하게 묶어두려 했습니다. 이 모든 감정들이 그의 내면에서 끊임없이 충돌하며 그를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성재의 고민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불빛들이 예전처럼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흐릿하게 보였고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갈림길 한가운데서 성재는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결국 무엇을 선택할까? 우정일까, 사랑일까? 그 질문에는 아직 답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곧 그 답을 내려야 할 시간이 올 것이라는 것을. 성재의 이야기는 단순한 드라마 속 한 인물의 갈등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사랑과 우정 사이, 책임과 욕망 사이에서 흔들리는 모습은 우리 모두가 언젠가 마주하는 삶의 한 장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과연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우정을 지킬 것인가, 사랑을 지킬 것인가? 성재의 마음은 여전히 흔들리고 있고 그의 발걸음은 무겁습니다. 앞으로 그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우리 함께 지켜보시죠. 오늘 영상이 마음에 와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다음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